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상입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 실장 지정분입니다. 네,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진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정말 바쁘셨죠? 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저도 어느 해 못지않게 바쁜 상반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신병원은 그동안 코로나와 관련해서 네. 그 인프라적인 측면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진료 행위에 대한 의료 수가를 만들고 또 적용 기준을 확대하는 데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도 또 환자를 진료를 하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대한 관리료, 그다음에 그 입원 환자들의 감염 예방 관리료도 만들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또 환자가 왔을 때 코로나와 관련한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응급 수가를 만들고 이런 다양한 수가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말씀만 들어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반기를 보내신 것 같아요. 회의도 많으시잖아요. 네, 회의도 많은데 이제 전에는 이런 숟가락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대면 회의를 주로 했다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대면 회의보다는 영상으로 하는 회의가 더 많아졌고 서면으로 하거나 이런 업무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윤상 아나운서님께서는 코로나19로 방송 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희도요, 이제 재택근무를 시행을 해서 방송 업무가 있을 때에만 회사를 가고 그 외에는 계속 집에만 있었거든요. 제가 뜻하지 않게 프리랜서 아나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난 호에는 심평원 원장님 모시고 심평원 운영 철학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번 호에는 심사평가원이 하는 많은 일 중에 의료 수가에 대해서 실장님에게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의료 수가 하면은 사실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해 본 경험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의료 수가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료 수가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의료 수가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를 가잖아요. 가지요. 예, 병원에 갔을 때 진찰도 받고 검사도 하고 수술도 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총칭해서 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이런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산정을 하는 것을 의료 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과 약국 등에서 받게 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의료 수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고 의료 수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의료 수가에는 이제 포함되는 거는 크게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 그다음 종별 가산율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대가치 점수라는 거는 예로 들자면 이제 맹장 수술을 하려면 이런 시설이나 장비,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한 자원의 양과 그리고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내는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각 행위마다의 상대가치적인 점수를 나타내는 것을 상대가치 점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점수당 단가라는 것은 매년 계약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그 상대가치 점수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점수의 상대가치 점수를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종별 가산은 그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이 있고 그 상급 종합병원에는 가산율을 한 30% 정도 주고 그다음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이렇게마다 가산율을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가치 점수와 점수당 단가 그리고 종별 가산율을 다 곱해서 최종 의료 수가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 수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이고 의료 수가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위별 수가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묶음 수가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불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행위별 수가제라 하면 각각 행위마다의 상대가치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하는 걸 말하고요. 묶음 수가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네. 이미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네. 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묶음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묶음수가를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네. 하나의 수가를 준 포괄수가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마다 입원 일수만큼 이렇게 따라서 정해지는 입원 일당 정액제 수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행위별 수가, 묶음형 수가로 나눠서 적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각각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각각의 행위마다 가격을 매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진이 각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에 또 수가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총량 관리가 안 됩니다. 어떤 의사가 얼마만큼의 행위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총량 관리가 어렵고 그래서 수가 구조도 복잡한 거에 따라서 또 행정 비용도 들고 이런 관리적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 단점이 있군요. 네, 그리고 묶음수가의 경우에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과소 진료의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행위별 수가제와 묶음수가제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의료보험이라는 게 처음 도입되는 시기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을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묶음수가제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수가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수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단체, 의료단체나 이런 의료를 제공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장관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예, 문재인 케어 같이 보장성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다고 장관이 판단할 때는 직권으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네, 그렇죠. 장관 필요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실무 검토를 거치게 되고 실무 검토가 끝나면 행위전문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가 끝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가 끝나면 장관의 고시를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를 결정할 때 심평원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심평원에서는 실무 검토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실무 검토는 이 행위가 근거가 있는지 교과서나 아니면 국내 논문에 문헌 검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받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 단체나 아니면 그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게 건강보험으로 도입이 됐을 때 얼마만큼 건강보험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재정 추계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드는지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재정 추계가 끝나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가가 도입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지 또 보는 거고 이런 급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난 후에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심평원에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 행위와 관련해서는 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거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또 건정심을 거쳐서 최종 고시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1년의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과 또 실무적인 검토 이런 부분까지 심평원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오늘 지전문 의료수가 실장님을 통해서 말로만 듣던 의료수가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많은 의료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평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는 말씀드린 시범사업 말고도 네. 지금 현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부분과 성인과 소아의 재활과 관련한 시범사업, 이런 다양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심평원은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나갈 거고, 네. 국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심평원 파이팅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요? 네. 심평원! 파이팅!